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한 하드웨어 제어의 핵심인 GPIO0 입력 장치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생들과 메이커분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황색 공구함처럼 우리는 오늘 다양한 센서와 입력 도구들을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도구 상자에 담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복잡한 전기 신호가 어떻게 똑똑한 파이썬 코드로 변환되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만남,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먼저 GPIO0 입력 장치의 전체적인 개요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결하는 법을 넘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 다양한 센서별 하드웨어 배선 방법과 실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드웨어 주의사항들을 체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에 깊숙한 곳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구조를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센서라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 하드웨어와 파이썬 객체가 만나는 지점을 살펴봅시다. 왼쪽을 보시면 복잡한 전선들이 얽힌 라즈베리 파이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 핀 하나하나의 전기적 신호를 직접 제어해야 해서 매우 번거로웠죠. 하지만 GPIO0는 이 복잡한 로우 레벨 제어를 직관적인 파이썬 객체로 변환해줍니다. 즉, 전선에 흐르는 전기를 우리가 다루기 쉬운 하나의 소프트웨어 물체로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전압의 높낮이나 복잡한 레지스터 설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논리적인 프로그래밍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연결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핀 번호 체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실제 핀이 박힌 물리적 순서가 있지만 GPIO0의 기본값은 브로드컴, 즉 BCM 번호 체계입니다. 화면에 강조된 것처럼 GPIO 4번이나 17번 같은 이름을 사용해야 하죠. 물리적인 1번, 2번 순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배선 전에는 반드시 핀 맵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핀에 연결하면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 항상 BCM 번호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기본 디지털 입력 장치입니다. 아주 단순한 푸시 버튼, 스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특히 무한 루프를 돌며 상태를 체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반응하는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입력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나중에 복잡한 센서 데이터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버튼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선을 살펴봅시다. 버튼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스위치입니다. 연결 방법은 매우 직관적인데요. 버튼의 한쪽 다리는 라즈베리 파이의 그라운드 핀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이 코드로 제어할 GPIO 핀, 여기서는 4번에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저항을 밖으로 빼서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IO0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두 가닥의 전선만으로도 우리는 버튼의 눌림을 감지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풀업 저항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핀이 아무 곳에도 연결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플로팅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는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GPIO0는 내부적으로 풀업 저항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즉, 핀을 평소에 3.3V 전압에 묶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버튼의 설정값인 풀업이 참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물리적 버튼을 반드시 그라운드와 연결해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핀의 전압이 0V로 떨어지면서 눌렸다는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코딩을 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는 무한 루프 안에서 버튼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자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는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을 권장합니다. 버튼 객체의 when pressed 속성이나 when released 속성에 실행할 함수를 할당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프로그램이 다른 일을 하다가 버튼이 눌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비동기적으로 해당 함수를 실행합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깔끔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버튼을 짧게 누를 때와 길게 누를 때 서로 다른 동작을 하게 만들고 싶을 겁니다. GPIO 제로는 이를 위해 홀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홀드 타임 속성을 이용해 길게 누름을 인정할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 값은 1초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을 2.0으로 설정하면 2초 동안 눌렀을 때 when held 이벤트가 발생하죠. 또한 홀드 리피트를 참으로 설정하면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동안 지정된 함수가 반복해서 실행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버튼처럼 깔끔한 0과 1이 아닙니다. 전자기적 방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노이즈가 섞인 아주 지저분한 신호가 들어오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튀는 신호를 어떻게 부드럽게 다듬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지 배울 것입니다. 데이터 스무딩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노이즈가 많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깔끔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적외선 근접 센서인 라인 센서를 살펴봅시다. TCRT5000 같은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이 센서는 적외선을 쏴서 돌아오는 양을 측정합니다. VCC는 3.3V에 나머지는 그라운드와 GPIO 핀에 연결하면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검은색 차선을 따라가게 할 때 매우 유용한데 when 라인이나 when no 라인 이벤트를 쓰면 차선 이탈을 아주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반환되는 값은 검은색을 의미하는 0과 흰색을 의미하는 1 사이의 평균값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수동형 적외선 모션 센서 PIR 센서입니다. 여기서 대학생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압입니다. 대부분의 PIR 센서는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VCC 핀을 반드시 5V에 연결해야 합니다. 3.3V에 연결하면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양서를 꼭 확인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선 한 끗 차이로 프로젝트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모션 센서를 써보신 분들은 신호가 이유 없이 툭툭 튀는 현상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를 트위치 현상이라고 하는데 GPIO 제로에서는 Q 길이 설정을 통해 이를 해결합니다. Q 길이를 1보다 크게 늘리면 센서가 측정한 여러 개의 값을 내부적인 저장소인 Q에 담아두고 그 평균을 내어 현재 상태를 결정합니다. 덕분에 한두 번 신호가 튀더라도 전체적인 결과값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조도 센서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읽는 핀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1마이크로페런 용량의 커패시터, 즉 축전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커패시터를 방전시킨 후 다시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빛이 밝으면 센서의 저항이 낮아져 충전이 빨라지고 어두우면 느려집니다. GPIO 제로는 이 시간을 계산해서 밝기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적 지혜로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데이터 스무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림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의 값을 계속 읽어서 Q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수학기계가 이 값들의 평균이나 중앙값을 계산하죠. 마지막으로 이 계산된 평균값이 우리가 정해둔 임계값인 스레숄드를 넘을 때만 센서가 실제로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단계별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일시적인 노이즈에 속지 않고 정확한 감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3부에서는 더 정교한 측정이 가능한 도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단순히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물체와의 거리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 혹은 축이 몇 도나 회전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초음파 센서와 로터리 엔코더를 다룰 것입니다. 정밀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배선과 물리적인 원리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기술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거리 측정의 대명사, 초음파 거리 센서입니다. HCSR04 모델이 가장 유명하죠. 이 센서는 신호를 쏘는 트리거 핀과 반사되어 돌아온 신호를 받는 에코 핀을 사용합니다. 즉, 두 개의 GPIO 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초음파가 발사되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데
GPIO0 라이브러리를 쓰면 복잡한 시간 계산 공식 없이도 아주 간편하게 미터 단위의 거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5V 전원으로 작동하며 에코핀으로 나오는 출력 신호 역시 5V입니다.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핀은 최대 3.3V까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5V 신호를 직접 연결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드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화면처럼 330ohm과 470ohm 저항을 이용한 전압 분배 회로를 구성해서 전압을 3.3V 근처로 낮춰줘야 합니다. 하드웨어 보호를 위한 필수 단계임을 잊지 마세요. 거리 센서 역시 이벤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기본적으로 미터 단위의 값을 돌려주는데 맥스 디스턴스를 설정해 측정 한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웬인 레인지 이벤트를 활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물체가 특정 스레숄드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코드가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장애물이 30c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거나 로봇을 멈추는 시계 코드를 아주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량을 측정하는 로터리 엔코더입니다. 무한대로 계속 돌아가는 방식이죠. 이 센서는 A핀과 B핀 두 개의 신호선을 사용합니다. 다이얼을 돌릴 때 이 두 핀에서 나오는 신호 사이에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인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분석해서 오른쪽으로 돌렸는지 왼쪽으로 돌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를 계산해냅니다. 볼륨 조절기나 메뉴 선택 다이얼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입니다. 로터리 엔코더의 값을 다룰 때 팁을 드릴게요. 맥스 스텝을 설정하면 회전수를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의 소수점 값으로 변환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로터리 엔코더나 초음파 센서처럼 마이크로초 단위의 아주 정밀한 타이밍이 필요할 때는 기본 설정 대신 하드웨어 DMA 기능을 사용하는 파이-GPIO 라이브러리를 핀 팩토리로 사용해보세요. 소프트웨어적인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훨씬 부드럽고 정확한 입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GPIO0 라이브러리의 내부 설계도를 훔쳐보겠습니다. 바로 베이스 클래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제공되는 기능을 쓰는 것을 넘어 이 기능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의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죠. 나만의 커스텀 센서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학생 여러분을 위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인 상속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라이브러리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들의 가계도입니다. 모든 장치의 조상인 GPIO 디바이스가 있고 그 아래 입력 장치를 위한 인풋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단순한 디지털 인풋 디바이스와 노이즈 처리가 가능한 스무디드 인풋 디바이스로 갈라지죠. 우리가 버튼이나 모션 센서를 쓸 때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 사실 이 상위 클래스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상속이라는 개념 덕분에 우리는 중복된 코드 없이도 아주 체계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위 클래스인 GPIO 디바이스의 가장 큰 역할은 리소스 관리입니다. 사용이 끝난 핀을 안전하게 닫아주는 클로즈 메서드를 제공하죠. 만약 장치를 제대로 닫지 않으면 핀이 잠겨서 다음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핀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파이썬의 위드 문, 즉 컨텍스트 매니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드 블록을 벗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클로즈가 호출되므로 메모리 누수나 핀 잠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풋 디바이스 클래스는 하드웨어의 물리적 전기 신호를 소프트웨어의 논리값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파라미터가 액티브 스테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이 신호가 들어올 때를 켜짐으로 인식하지만 어떤 센서들은 반대로 작동하기도 하죠. 이때 이 설정을 조절하면 하드웨어 배선을 바꾸지 않고도 코드상에서 극성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0V가 들어올 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켜졌다라고 인식하게끔 논리적인 반전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스위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운스 현상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찰나의 순간에 내부 접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컴퓨터는 이를 여러 번 아주 빠르게 누른 것으로 오해하곤 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인풋 디바이스 클래스는 바운스 타임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신호가 들어온 이후 지정된 짧은 시간 동안은 추가적인 신호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소프트웨어적인 필터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깔끔한 단 한 번의 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무디드 인풋 디바이스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라는 마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메인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별도의 일꾼 스레드가 배경에서 쉬지 않고 센서 값을 읽어 큐에 채워 넣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파셜 속성입니다. 기본값이 거짓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내부 큐가 데이터로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센서 값을 반환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신뢰할 수 있는 평균값이 계산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배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센서들의 특징을 한눈에 정리해 봅시다. 센서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 속성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버튼은 이즈 프레스드라는 불리언 값을 쓰고 라인이나 모션 센서는 이즈 액티브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조도 센서는 0에서 1 사이의 밸류를, 거리 센서는 미터 단위의 디스턴스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 표를 참고해서 내가 쓰는 센서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이름으로 돌려주는지 미리 확인하신다면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배선 또한 아주 중요하죠. 요약표를 보시면 특히 5V 전원이 필요한 초음파 센서와 모션 센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에코핀에는 반드시 전압 분배 회로가 필요하다는 점, 로터리 엔코더는 정밀도를 위해 파이 또는 LGPIO를 쓰는 것이 좋다는 점, 그리고 모션 센서는 신호가 튈 때 Q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 등 우리가 배운 핵심 포인트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배선하기 직전에 이 화면을 멈춰두고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여정을 마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3가지 황금 법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전압을 항상 확인하세요. 5V 센서의 출력 핀을 라즈베리 파이에 직접 꽂는 실수는 이제 그만. 둘째,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무한 루프 대신 when, 프레스드 같은 콜백 함수를 써서 코드를 우아하게 만드세요. 셋째, 노이즈를 다스리세요. 신호가 불안정할 때는 바운스 타임이나 큐 길이를 조절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법칙들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하드웨어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직접 코드를 짜러 가볼까요? 여러분의 멋진 메이커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